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오랜만에 쫄랑아줌 동영상을 찍습니다. 네, 그동안에 제가 좀 유튜브에 대한 저의 능력을 좀 의심을 좀 하고요. 그래서 해우의 바람이 이 가슴 속에서 휘몰아쳐서요. 어떤 동영상 몇 개 좀 지우기도 하고, 그래서 저의 능력을 다시, 취미로 바꿔야 되겠다. 구독자 수를 빨리 누리는데 막 급급하다 보니까 원래 저의 능력을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유튜버를 하지 말아야 되겠나 했는데 안 하려니까 또 이게 마음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우 진짜 내가 왜 못하지? 이런 거. 돈 못 벌 말지. 근데 취미로 그러면 하면 되지? 하는 식으로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쇼츠만 계속 올리다가요. 또 오랜만에 지금 저의 구독자 수가 100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예, 원래 800? 700 넘은가? 800 넘으면 제가 이벤트 이렇게 동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바빠서 못 찍고 있다가 900명을 넘으니까 지금은 안 되겠더라고요. 까딱하다 1000 넘길 때까지 못 찍겠어. 오늘 드디어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 배우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은 주제에 맞게 이렇게 예쁘게 화환도 하고요. 이렇게 예쁘게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할까요? 저는 오늘은 쫄랑아줌은 왜 28가지 시집 못 간 노처녀가 되었을까요? 라는 주제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북한에서 저희 어머니 오시는 중반인가, 그때 대학생 중반인가 초인가 모르겠어요. 53년대 전쟁이 끝났으니까, 전쟁이 끝나서 우리 어머니가 그때는 전문학교라 그랬다더라고요. 평양기계 전문학교 다녔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대학을 갔습니다. 탄광 광산 공업대학이란 그런 여자가 쓸데없는 이과대학을 가가지고 결국은 제가 어린 시절 가난하게 그 지역에 살았는데요. 아무튼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여자가 쓸데없는 대학을 가고 전문학교 공부를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연구원까지 되어서 후에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60년대 때는 여자가 25, 우리 어머니가 대학을 아마 25쯤 졸업했나봐요. 예, 근데 그때 노처녀니까 이제 시집을 가기 어려웠었거든요. 아무튼 엄마가 늦게 결혼을 해서 늦게 애를 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제 전에 애 셋을 죽였어요. 노처녀한다가 이렇게 뚜루뚜루 해서 그러다가 저를 낳는데요. 아무튼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늦게 결혼해서 아를 또 죽이고 애를 이렇게 낳다 보니까 저도 사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37인가 낳은 것 같아요. 제 동생을 40에 낳았다더라고요. 그럼 저는 한 37에 낳았죠. 그때는 어마무시하게 늦은 나이죠. 37에 낳아서 저는 우리 엄마가 제가 어릴 때 한 5, 6? 요때부터 우리 엄마를 직장에 다니는데 이모들이 우리 북한에서는 직장에 다니는 이모들을 아재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아재들이 우리 엄마를 그냥 할머니라고 늘 아남에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때 우리 엄마 아메 아니야 하고 이제 그냥 드살서 쓰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 엄마가 늙었다는 올드 엄마라는 말을 저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는데 문제는 제가 또 이렇게 약간 아가씨가 된 다음에 20살 이제 된 다음부터는 이제 뭐 뜻 알 줄 알고 이성에도 눈 뜨고 하는 게 눈 뜨고 하니까 엄마가 이제 많이 나이 든 게 알리더라고요. 이제 근데 문제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이 드셔서 저를 하니까 엄마가 제 어릴 때부터 할머니라는 말을 아메라는 말을 북한에서 아바이 아시죠? 아바이는 할아버지, 아메는 제 할머니입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아메란 말을 들으니까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때부터 제가 이렇게 우리 친구들한테 학교
반 친구들한테랑 사이 나서까지도 제가 말버릇처럼 말했어요. 나는 일찍 시집을 가겠다고. 우리 엄마가 늦게 시집 가서 이렇게 나 늦게 낳기 때문에 우리 엄마 맨날 할머니란 말, 아메란 말 들었는데 나는 대신 우리 엄마보다 난 빨리 시집 가서 빨리 아기 낳고 빨리 결혼하겠다고 제가 입버릇처럼 자랑했어요. 아 근데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데 어째 나는 말이 씨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북한에서 28까지 시집을 못 갔잖아요. 너무 슬퍼요. 제가 북한에서 28까지 시집을 못 가는 바람에 탈북을 쉽게 하긴 했습니다. 시집을 안 가서 애도 없고 하니까 홀몸으로 탈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생각하면은 시집을 못 간 것이 한편으로는 복이 됐죠. 그렇지만 저는 사실 시집을 빨리 가겠다고 입버릇처럼 외웠는데 시집을 못 갔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이렇다 할 연애도 시원하게 좀 애틋한 연애도 없거든요. 저는 조금 그래서 제가 그때는 우리 집이 못 살아서 시집 못 간다고 막 했거든요. 근데 가만 지금 내 나이 들고 지금 또 생각해 보니까요, 또 그것도 아니긴 아니겠더라고요. 제가 또 이 북한식 미인이고, 그리고 북한의 남자들이 좋아하는 다소지여름 예쁜 그런 뭐 조선의 어머니 상이라 해야 되나? 뭐 춘향 같은 그런 여자의 모습이 있었으면 제가 우리 집 못 살아도 시집은 잘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시집을 못 간 것은 제가 한번 3가지로 뽑아봤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요, 제가 남한식 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제가 미운 오리고 남한식 미인이다 보니까 제가 당연히 북한에서는 미운 오리니까 시집을 갈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제가 아주 그냥 말갈량이잖아요. 말갈량이. 옛날에 제가 섹스피어의 소설책을 읽을 때 말갈량이 길들이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말갈량이 제가 다 그 말갈량을 담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말갈량은 날 담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3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죠. 인물, 성격, 마지막 3번째는 뭘까요? 마지막 3번째는 제가 결혼식 첫날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성격이 아주 개차반입니다. 제 별명이 말갈량이. 북한에서 말갈량이라는 거는 개팔이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한북도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제 별명이 개팔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저를 보고요. 이 얘기까지 좀 하지 말까요? 저를 개팔이, 시팔이, 똥팔이 이러고 날 불러대는 거예요. 이렇게만 저를 별명을 불러대면요. 개팔이긴 사실 맞는데도 그 별명을 부르면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별명을 부르면 뭐 달려가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휙휙휙 돌려놨죠. 제가 어느 정도 말갈량인가 하면요. 우리 동네에 쌍둥이가 있었어요. 제 또래. 우리 동갑이. 그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쌍둥이들은요. 싸움을 하면 같이 달려들어요. 반쪽만 달려드는 게 아니라 쌍둥이 한쪽하고 반쪽하고 싸우면 나머지 반쪽이 달려들어서 옹군 하나의 쪽이 돼가지고 저하고 달려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게 지지 않죠. 한쪽 손으로 머리끄댕이 하나 잡고 또 막 이렇게 쫙 반쪽이 또 뭐 머리에도 뿌리면서 달려들더라고요. 그러면 내 손으로 이렇게 딱 막으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 가서 달려가서 또 머리끄댕이 잡고 막 이러고 휘둘러 댔거든요. 그래서 제가 싸우면서 절대로 재본 적이 없습니다. 동네에서. 그리고 우리 동네 사내 놈들도 우리 또래 사내 스네들이 저하고 놀래대거든요. 저를 아주 개팔이라고 놀래대고 또 막 그랬거든요. 까불고 이러면 달려들어가지고 제가 목을 조이고 막
올라타고 남자애를 올라타고 막 씨름을 해대고 했거든요. 제가 이 정도로 말갈량이에요. 그러니 그 북한에서 진짜 춘향이 북한에서는 북한 남자들이 춘향이 같은 여자를 좋아해요. 그 춘향이 우리 한국에서는 춘향이 같은 여자를 뭐라 하나요? 내숭을 뜬다고 하죠. 내숭. 그러니까 제가 남한 미인입니다. 북한에서는 내숭을 떨어야만이 여자라고 하죠. 근데 저희가 제일 못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내숭이에요. 전 이거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저희 그 쫄랑아줌 결혼 못한 원인의 제일 첫 번째는 내승을 못한다. 한국식으로는 내승을 못하고 북한식으로는 말갈량이 개팔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못 간 원인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희 집이 지질이 못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엔지니어링이고 이제 뭐 대학 졸업해서 북한에서 공부한 걸로 보면 뭐 공부한 사람은 엘리트라 그러죠. 네, 아무튼 엘리트. 근데 못 사는 엘리트겠지. 뭐 한국에서 엘리트라면 좀 뭐 잘 사는 건데 북한에서는 학식 있는 분들 그런 대학생들 제가 그쪽으로 봅시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그 기술자들 소위 기술자들 엘리트들이 제일 못 삽니다. 당 쪽으로 이제 노동장 뭐 이쪽으로 가야만 이제 좀 권력과 힘이 파워가 있어 뇌물이 막 달아 집에 들어오고 아니면 자동차 운전수 자재인수원 뭐 자재인수원 자동차 운전수는 사방 방방곡곡 다니면서 거기 물건 사다 이쪽에 팔고 이러면 돈도 좀 벌거든요. 어지는 어머니는 뭐 그런 걸 못하다 보니까 고지식하고 또 공부만 이제 지식만 따지는 분들 그러니까 못하다가 지질이 못 살아서 저하고 한번 어쩌다 좀 약간 짝사랑이라 해야 될까 했던 그런 군인 오빠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20살 땐가 21살 땐가 농촌 전투 나갔다가요 좀 친했던 오빠가 군인 오빠가 있었는데요. 그 오빠는 우리 그 군인 동지는 그때는 군인 동지래서 아무개 동지 이러면서 예, 그분이 그때 함흥 남자였어요. 함흥 남자, 한경남도 함흥 남자. 제가 많이 좋아했어요. 그 남자를, 그분을. 막 짝사랑했어요. 뭐 사실 뭐 사랑한다 이런 말들은 아닌데 좀 짝사랑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한 번은 또 우리 집에 제가 이제 아가씨인데 우리 집으로 이제 초청을 제가 한번 했어요. 그게 아마 92년도, 2년도인가 3년도인가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근데 그 오빠가 그 군인 동지가요 저희 집에 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군인 동지 오빠가 왔다고 없는 입살을 팍팍 긁어가지고 입학까지 해서 대접했는데 이놈이 나가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인가 언젠가 또 만났거든요. 우리 집 앞에서 만났는데 근데 그때 제가 어쩌다가 우리 아버지가 평양에 가서 백구두를 하나 사다 줬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가 평양에 갔는데 어떻게 돼서 어쩌다 한번 근데 우리 그때 북한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8, 90년대 백구두 아니면 위에는 색깔 있고 밑에는 하얀 그 깔창 구두 그 뒤축 이런 바닥이 하얗고 이런 게 엄청 유행해요. 평양 신발 공장이 신우지 신발 공장에서 만드는가 뭐 그런 거였어요. 우리 추세여서 그거 신는 게 우리 여자 이게 처녀들이 엄청 부러워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 가져다 주더라고요. 드디어 제가 소원을 풀어서 그거 신고 참 그날 우연히 이제 그 오빠 저기 만났어요. 제가 우리 아파트 앞에서. 아니 그랬더니 요놈이 요 군인동지 오빠 요놈이 정아야 그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와서 밥 한 끼 좀 먹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리고 만나면 처음이었어. 보더니 저를 보고 야 정아야 너네 집엔 없는 거 내놓고는 다 있네 하더라고요. 이 없는 거 내놓고 다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북한에서 그때 돌아다니는 그런 신조어 같은 얘기였어요. 너무 못 산다는 뜻이에요. 없는 건 내놓고 다 있다는 게 뭐예요? 있는 건 있을 수 있는 건 없는 건 내놓고 다 있다는 거는 아예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저희 집이 진짜 못 살았어요. 그래서 그 오빠가 야 너희 집에는 없는 거네. 그건 다 있네. 자존심이 쫙 상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다시는 너와 같은 놈을 안 만난다고 나는 너 같은 놈을 좋아 안 한다. 그때부터 제가 또 짝사랑을 해도 그 이제 결단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빠이빠이 해버렸거든요. 그 다음부터 언젠가 한번 그 우체국 앞을 지나가는데 만났어요. 그때로부터 뭐 한 반년인가 1년인가 지났어요. 서로 말없이 지나쳤어요. 저도 못 본 채였죠. 그때 그 감정이 크게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 또 얘기를 하면 또 마음이 애틋하긴 해요. 우리가 서로 참 마주치는데 서로 말도 안 하고 하고 쫙 지나치다가 저도 좀 마음이 좀 다시 보고 싶더라. 그래서 한 10m 가다가 뒤를 쑥 돌아보는데 아이고 그 군인 동지 오빠도 뒤를 쑥 돌아보더라. 그게 우리의 만남의 끝이었습니다. 이상적인 신부감이 아니란 걸 눈치챘죠. 북한의 남자들은 여자 쪽에 경제력을 많이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의 남자들이 뭐 약간 꿈이 있어서 무슨 야심이 있어서 정치 일꾼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하면은 우선 군대를 갔다 온 다음 대학을 가야 되는데요. 대학을 가면 북한이 무상무무 교육이라 하지만은 대학을 가면 집을 떠나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먹고 입고 쓰는 건 모든 것을 본인이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가정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남자들이 특히 저희처럼 못 살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여자 이제 경제력을 많이 보거든요. 자기를 출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자들. 그러다 보니까 뭐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니까 또 제가 못 사는 게 또 문제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좀 춘향이 같이 이쁘고 북한 미인이고 이렇게 얌전한 내성을 잘 떠는 이쁜 아가씨였으면 뭐 가난이 뭐 문제였겠어요. 시집을 갈 수도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결혼 공포증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북한에서는 이제 그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머리에 꽃을 또로록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달고 머리에 예쁜 꽃을 달고 예쁜 한복옷을 입고 꽃다발을 다 들고 남자 신랑이 손을 끼고요. 저희 고향에는 동상이 있었는데요. 김부자 가족인의 동상이 있었는데요. 그 동상이 저희 고향의 동상은 계단이 한 50개 정도 올라가요. 엄청 좀 높아요. 많이 계단이 높은데 거기를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산에다가 그 동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산을 올라가야 돼요. 계단을 많이 올라가야 돼요. 뭐 남산만큼은 아니지만 아무튼 남산이 한 3분의 1 정도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정도 올라가서 계단이 한 50개, 60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올라가서 꽃다발을 잘 내고 이렇게 신랑과 같이 인사를 하고 다시 고개를 숙이고 그 계단을 내려옵니다. 또 떠나서 그 가는 길에 그거 하고 이번에는 이제 남자 신랑네 집을 갑니다. 그 다음에는 남편 그 신랑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저녁에 결혼식 끝날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놀고 마실 때까지 그 신부는 고들이 앉아서 그냥 머리 다섯 곳이 숙이고 앉아있어야 되더라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뭐 결혼식 날 뭐 웃음에 이리고 뭐 활개 치고 뭐 자랑스럽게 달아들어져. 옛날에 뭐 한국도 그랬겠지만은 북한은 뭐 아주 나는 북한 결혼식 안에 들어간 그 결혼식을 하는 아침에 잔치장에 앉는 순간부터 잔치장이 흐무는 그 순간까지
요리고 다 속았어요. 저는 암만 생각해도 그 목이 아프겠더라고요. 목이 얼마나 아플까요? 왜냐면 제가 학교 때 선생님들 욕 먹어서 이렇게 서 있으면 1시간만 서 있으면 목대기가 뻣뻣하던. 근데 이게 도대체 몇 시간을 이러고 있어야 되는가고요. 결혼식 날에. 제가 그래서 결혼식 날에 그리고 또 뭐 결혼식 날 신부는 또 먹지도 못한대요. 밤도 못 먹는다요. 얌전하게 있어야 되니까 밤도 못 먹고 그냥 계속 곳이 앉아 있어야 되고. 제가 그 결혼은 그 다른 친구들 결혼식이나 뭐 이런 두루두루 결혼식 날에 이렇게 몇 번 가봤는데 결혼식 날이 거의 뭐 감옥 가서 신문 받는 날이겠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일반 그 얌전한 친구들한테는 가능한데 저한테는 그게 참 너무 좀 너무 자신이 없었다까. 자신이 진짜 없었어. 제가 저거 어떻게 하루 종일 앉아있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저보고 이렇게 이랬어요. 야 장아야, 너 어떻게 결혼하겠니? 저기요 저 동산 꼭대기까지 어떻게 걸어 올라가며 야 5곳이 남자 신랑 밝히고 여리고 꽃다발 치고 올라갔다가 또 어떻게 내려오겠니? 이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시집을 빨리 가겠다 하면 그런 말 하면 우리가 저를 놀렸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게요? 야 나는 막 2계단씩 달아 올라갔다가 응? 슉 하고 날아 내려오겠다. 이러고 또 제가 허풍 떨었잖아요. 이 정도니까 제가 어떻게 시집을 가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남한식 쫄랑아슴이 시집을 못 가고 단신으로 건넜습니다. 살아보고 지음에 대해보니까 우리 북한 총각들이 그때 우리 북한 총각들이 지금의 저를 보면 얼마나 후회할까요? 한 번은요 또 맞선을 보는데 이 남자하고 맞선을 보면 얌전하게 남자 말만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맞선을 제가 한 10번도 보긴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뭐 툭 놓은 것도 있긴 있겠지만은 툭을 낳긴 낳는데 어찌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 마음에 드는 남자가 한 명도 없긴 없었습니다. 그 중에 뭐 물론 그 남자들도 제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 우선 저도 마음에 안 들었고 그 남자들도 마음에 안 들었고요. 제가 아마 북한에서 시집갈 팔자가 아니었나 보죠. 근데 이 말을 좀 하려면 좀 약간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냥 웃음으로 넘겨주세요. 내보다 한 2살 위는 오빠 되는 그런 분하고 한번 맞선을 봤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그 위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거든요. 집에 방이 있고 주방이 있고 방 조그만 거 웃방이라 그래요. 웃방이라고. 북한에서는 웃방. 그 웃방에서 그 남자를 만나서 문 꾹 미단 닫고 다른 우리 가족들은 피하죠. 둘이 만나라고. 북한에서는 약혼이나 그 남자 맞선을 볼 때 어디 가서 뭐 한국처럼 커피숍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만나거든요. 먼저 맞선을 봐요. 그래서 그 남자가 우리 집에 왔더라고요. 이제 왔는데 아내 때 가서 만나라고 만났는데 그때 당시 제 눈에는 그 남자가 정말 지금 잘 생각해보면 그때 남자다운 남자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근데 아무튼 남자가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안 든 것도 또 있고요. 이게 또 남자가 앞에서 제가 5곳씩 앉아있는 게 저한테는 이게 거의 죽기보다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요때 제가 방귀가 막 저를 못 살게 굴고 있더라고요. 이놈의 방귀를 어떻게 참아야 되는데 이 남자보다 이놈의 방귀를 참는 게 저한테 지금 급선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남자가 뭐 어떻게 막 내가 먼저 말 시키다가 어찌고저찌고 하다가 어떻게 남자인데 신경 쓰고 이 방귀에 신경 쓰고 하다가 나도 모르는 새에 방귀가 뿅 하고 나가버렸어요. 제 생각에는 그 조용한데 방귀가 뿅 나갔는데 그 남자분이 분명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선도 그때 당시 저도 싫다 했지만 그 남자분도 남자 선 보는데 남자 앞에서 방귀를 뀌는 여자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쫄랑아줌은
북한에서는 도무지 결혼할 수 없었던 여자다 요 말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식 미인이었잖아요. 한국에 오니까요. 저는 한국식 미인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성격도 한국식 성격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까요. 한국에서 제가 아가씨 시절을 보냈으면은 제가 아마도 시집을 엄청 빨리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가끔 해봅니다. 오늘 그럼 저희 말갈량이 아줌마 쫄랑 아줌이 왜 시집을 못 갔을까요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또 재미나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댓글로 방귀 낀 쫑글랑 아줌마 흉 좀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